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배울 내용은 정치와 법 18번째 주제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화, 변천입니다. 정치와 법 대단한 6단원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공부하기 싫어하는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힘내시고 바로 갑시다. 국제사회가 언제 만들어졌니? 라고 얘기하니까 국제사회는 공동체잖아. 그럼 기본 단위가 뭘까요? 그렇죠.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도 독립된 주권 국가가 언제 만들어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17세기 베스트팔렌 체제 또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스트팔렌 하면은 30년 전쟁의 결과로 독립을 했다는 뜻은 지배를 받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겠죠. 그렇죠. 교황과 황제의 지배로서 벗어나서 누굴 중심으로? 그렇죠.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된 국가들이 언제? 30년 전쟁의 결과인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에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이죠. 이게 바로 30년 전쟁의 결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벗어난 황제의 권력부터 벗어난 왕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국가를 인정받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주권 국가가 등장했구나. 언제? 17세기서부터. 그래서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17세기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없고요. 이탈리아도 없어요. 됐습니까? 영국도 그레이트 브리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서 이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하게 되는 걸 인정받는 게 계기가 된 사건이 베스트팔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변화가 되겠죠. 자, 17세기 국가들이 막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는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드디어 20세기, 바로 1차 세계대전서부터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베스트팔렌과 이제 20세기의 국제사회 변화를 물어보게 되는데, 14년서부터 18년까지 약 900만 명이 사망되는 월드워예요. 세계대전입니다. The first. 전 세계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들어봤죠? 자기 나라의 안보만을 위해서 집단 안보가 아니라 자기 나라만의 안보, 개별 안보를 위해서 끼리끼리 뭉칩니다.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력 균형 속에서 평화가 그나마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현실주의인데 이런 긴장과 대립 속에서 드디어 뻥 터져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제국주의 간에 여러분 먹잇감을 놓고 싸움이 되는 건데 이 서구 선진국들이 약탈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여기 안 보이는데 남아메리카 이 지역을 다 약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은 잘 사는 나라겠어요? 못 사는 나라겠어요? 못 사는 나라죠. 그럼 못 사는 나라가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남반구라고 하고 이들이 제1의 세계도 아니고 제2의 세계도 아닌 제3세계인 비동맹 그룹을 만드는 주체들이 바로 이런 제3세계 그룹인 식민지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불바다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런 쌍엽기에 아주 노후가 아니라 옛날 비행기로 싸웠던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본 인간들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거 현실주의가 무섭구나. 그래서 그렇죠. 자유주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를 달성하자. 이제는 총뿌리가 아니야.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아니에요. 연맹입니다. 맹구예요. 맹구. 1차 세계대회 결과는 연맹이다. League of Nations 또는 프랑스 말로 Société des Nations 이렇게 말하는데 국제연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국제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에 미국이 가입 안 하고 강대국인 소련은 가입했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입을 했던 나라도 다 탈퇴를 해요. 왜? 현실주의, 자기 나라 안보, 자기 나라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를 약탈하죠. 대표적 독일이 이탈리아를, 이디오피아를 침공하고
일본이 그 당시 선진국이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해서 만주에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켜도 얘가 종이호랑이의 연맹이 아무런 제재를 못하다가 드디어 다시 뻥 터지죠.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어서 얼마 안 되죠? 자, 2차 세계대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명 구하기란 톰 행크스의 아주 명작이죠. 이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2차 세계전을 배경으로 하고 펄 하버, 진주만이의 뜻이죠. 정말 잘생겼다. 맞죠? 자, 이런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이건 일본 애들이 습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 세계가 또 불바다가 됩니다. 유럽도 전쟁이 되고 아시아, 태평양도 불바다가 돼서 이제 더 세컨드 월드 워가 되죠. 2차 세계대전. 39년에 일으켰던 이런 히틀러가 45년 4월 말에 자살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바 브라운이 있었는데 연인과 자살을 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전쟁을 일으켰던 무솔리니가 이렇게 처참하게 맞아서 죽습니다. 클라라와 함께 아내와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이게 4월 말에 다 끝나요. 유럽은 45년 4월 말에 끝났다고. 근데 누가 항복을 안 해? 그렇지, 일본이 항복을 안 한다고. 45년. 그래서 고민 중에 있었던 미국에서 핵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죠. 이게 바로 현실주의죠. 그래서 8월 6일과 8월 9일 우리가 광복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그 투하된 모습이 여러분 히로시마 원폭, 히로시마 훨씬 더 많이 사상자가 있는데 이 한 방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한 방으로. 이게 폐허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조건 없이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 곧 우리나라가 광복된 날이죠. 8월 15일, 45년.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정신을 차렸겠죠. 그래서 다시 또 현실적인 모습에서 이상적인 자유주의로 와서 국제기구를 창설하면서 이제 무력이 아니라 우리 집단안보, 모든 나라가 다 가입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제연합의 오늘날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는데 1947년에 버나드 바르크라는 사람이 전쟁이 새롭게 시작됐대. 그래서 그 새로운 전쟁을 What's that?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Cold War야, 냉전이란 말이 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냉전은 이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죠.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에서 탈냉전되는 역사적 사건의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이 제1세계라고 해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생산수단의 사적 수를 인정하는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수를 인정하지 않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1차 세계관 당시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 둘이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양극화, 다른 말로 이념 간의 갈등,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 또는 정치 분야의 갈등, 다른 말로 동서. 이쪽이 서방 진영이 서쪽에 있고요. 이쪽이 동쪽에 있죠. 동서독 할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서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다분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군사동맹, 세력균형.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만들면 얘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균형에 잡힌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나토를 만들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군사동맹을 맺으니까 여기도 뭘 만들어? 그렇죠. WTO를 만들죠. 세계 무역기구 하면 애니멀입니다. 바르샤바란 뜻이에요. 바르샤바. W가 바르소 트리티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여기가 만약 마샬 플랜인 경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럼 여기 뭐야? 그렇죠. 몰로토프 플랜을 만들어서 서로 균형 속에서 여러분 평화를 달성하자.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냉전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2차 세계가 끝나고 바로 냉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50년대. 그러고 나서 이게 90년대까지 가요. 탈냉전까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의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그 대표적인 미국에서 마샬 플랜을 만들죠. 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포르투갈, 스페인이고 이탈리아고 여기 그리스고 여기 터키거든요. 이
터키와 그리스가 공산화될 것 같아. 지금 여기가 소련이고 여기가 소련의 지배하에 있는 이쪽이 동쪽이잖아. 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 공산화시키려고 한다고요. 터키와 그리스를. 그러니까 유럽의 문명의 발상지가 그리스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리스와 터키. 그래가지고 유럽을 먼저 해주자는 겁니다. 누가? 미국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투게더라는 걸 강조하죠. 우리 함께 가자. 누가? 미국이. 미국의 외교 노선을 바꿔버려요.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인데 이제 유럽을 경제 원조 해주겠다는 노선을 바꾸는 게 바로 트루만 독트린이고, 트루만 독트린의 구체적 계획이 바로 마셜 플랜이 되는 겁니다. 경제 원조 해주고 공산주의를 저지하자. 냉전의 심화 때 등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보는 게 빨간색이 바로 제2의 세계 공산주의고요. 파란색이 바로 제1의 세계인 자본주의 진영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예요. 뉴질랜드 선진국이 여기 빼고 이런 나라를 제3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빨간색이 여러분 제2의 세계고, 제3세계가 비동맹 여러분 민족주의로 만들어진 제3세계 그룹이 1960년대부터 등장하죠. 이 둘이 싸우는 게 냉전이야. 이 둘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제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잖아. 그래서 서방 진영, 동구권 하면은 이게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쿠바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미국 앞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제는 이제 탈냉전이 돼가지고 미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게 됐었죠. 자, 갑니다. 닉슨 독트린이 이제 냉전 중에서 이제 냉전의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거예요. 완화. 탈냉전까지 가지 않고 60년대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에서 닉슨 독트린의 외교 노선을 바꾸는데, 닉슨 독트린은 이제는 소련을 너무 옥죄이지 말자.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겠다는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완화하겠다는 뜻이야,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그게 60년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죠.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89년에 몰타 선언을 통해가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겁니다. 탈냉전으로. 여러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냉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벽이 동서독을 막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 얼마 전에 타계했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소 간의 정상이 만나서 어디서 몰타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끝내자. 89년 냉전을 끝내자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탈냉전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교재에 있지만 냉전이 심화됐다가 냉전이 완화되는, 그 다음에 탈냉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완화, 탈냉전. 이 심화가 바로 50년대라는 뜻입니다. 그때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 플랜이 있었고, 완화될 때 닉슨 독트린, 종식되는 게 몰타 선언.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냉전 심화될 때는 이승만 때 반공 외교를 했고, 그 다음에 완화될 때 6.23 선언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북방 외교, 우리나라와 싸움을 했었던 중국과 소련과 외교를 하는 북방 외교를 하면서 국제사회 흐름 속의 외교 노선도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국가인데 주권국가가 등장했다. 명백히 맞는 말이죠. 냉전 시대는 동서 간의 갈등보다 남북 간의 갈등을 강조한다. 냉전 시대는 정치 분야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서 간의 갈등이 더 심합니다. 동구권, 서구권. 남북 간의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 심한 건데 이건 경제 분야의 갈등을 얘기해요. 상징적으로. 남반구, 북반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반도 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연맹은 미국이 가입 안 합니다. 소련은 가입했다 핀란드로 쳐들어와서 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미소의 강대국이 주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국제기구로 전락했던 이유를 얘기했을 겁니다. 틀렸죠? 그 다음 2차 세계의 결과 연맹이 아니라 연합이죠. 연합. 지금 있는 거죠. UN. 닉슨 독트린, 다른 말로 괌 선언, 따뜻하죠. 냉전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 이제 간섭 안 할게. 자, 평화의 무드를 조성한 게 바로 닉슨 독트린 또는 괌 선언이라고. 마지막 몰타 선언 냉전이 심화된 게 아니라 냉전이 종식된 거죠. 자, 여기서는 국제관계 흐름 속에서 역사적 사건의 순서라든지 그 역사적 사건의 특징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만나봅시다. 이상 끝.